안 눌러져 있어요? 화면도 까매요? 예. 이게 맞잖아요. 됐어요. 까매요? 됐어요. 됐어요? 죄송합니다. 혼자 그죠? 혼자 저 마이크를 켜는 거를 못 해놓고 혼자 이야기하고 있었네요. 이제 볼륨을 조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혼자 말을 하고 있었네. 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겁니다. 시장이 참 치사 빤스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무슨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의 가격이라는 건 가치라는 건 이제 펀더멘탈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펀더멘탈에 따라서 이제 수급 단기적으로는 법보다 무서운 건 주먹이잖아요. 사실 그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둘이 술 마시다가 싸울 땐 주먹이 가장 가깝죠. 법보다. 그렇듯이 주식시장도 이렇게 막 이 어지러운 난국 흐름이다 보니까 수급 흐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뭐예요? 사실 자기네 돈이 아니야.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언제든지 섹터가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쪽 거 비중 줄이고 저쪽 거 사고 또 저쪽 거 비중 줄여서 이쪽 거 사고 이러면서 시장 지수의 벤치마크 지수를 담보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죠?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돈을 모은 걸 가지고 매수하고 매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돈이긴 하지만 자기 돈은 아니지 사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손실의 아픔이나 그죠? 이런 부분들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시장이 어지러운 흐름 부분을 보여주면 이런 사기꾼 같은 거에 이 남자 84명이 왜 넘어갔겠어요? 20대부터 80대까지. 그죠? 이쁜 여자 이렇게 그거 하면서 프로필 올리고 뭐 하면서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122억을 가로채는지 참 대단해. 그죠? 그죠? 여기 넘어가는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그게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죠? 다양한 부분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에 여러분들이 주시장이 어렵고 손해가 많이 나서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럴수록 그죠? 저런 데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뭐 앞부분은 다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요거는 뭐 장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거는 7, 8월 달에 한 8월 중순부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자꾸 내려온다. 그죠? 요 파란색이 수출 증가율이고 요 회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죠? 수출 증가율이 내려오면 코스피 지수도 내려와요. 이게 기본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출 증가율이 그죠? 뭐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현재 수출 증가율은 5% 전후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내년도는 3.7% 정도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런 흐름이고 지금 이 경제 상황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경기의 저점은 내년 2, 4분기나 3,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출 증가율이 내려오고 있는데 관세라든지 그죠? 무역 마찰,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이면 우호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오는 거다고.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도 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후딱후딱 지나갈게요. 왜냐면 오늘 저 방송 나오는데도 차가 무지 막히더라고. 갈 때도 막히겠죠. 그죠? 퇴근 시간하고 엮였으니까. 거래소. 지난주에 그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이게 저항으로 작용할 거다. 그죠? 요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요와 여기서.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반등하는 게 아니라 반등할 모멘텀이 있어야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치상에서 여기 2390포인트에서 540포인트까지 반등. 여기까지는 반등할 거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라인이 요 저점. 여기서 지지를 해주냐. 이게 이제 2490포인트 내외인데 이거 지지하지 못하면 박스권이에요. 이거. 이렇게 박스권이 돼버린다고. 응? 여기서 지수만 왔다 갔다. 여기서 지지를 하고 그죠? 여기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딱 빨간 라인을 돌파를 해도 다시 확인받으러 와야 돼. 이게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느냐. 그죠?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주느냐.
이렇게 움직여지는 흐름으로 가줘야 좋은 거지. 그죠? 그런데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진행되면 아주 시장은 지지부진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왜 이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유틸리티 관련주, 배당 관련주 이런 쪽 움직임이 양호하기 때문에 사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고 얘기하면 아니고 그죠? 시장의 바로미터는 삼성전자잖아요. 사실 그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왜? 삼성전자가 딸린 애들이 많잖아. 그죠? 삼성전자하고 딸린 애들이 뭐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뭡니까? 자사주 10조 매수가 안 들어왔으면 여기에서 저점 만들고 이렇게 반등이나 했겠습니까? 왜 반등했겠어요? 이렇게? 지금 자사주 10조 매수 때문에 반등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옆에 주변 애들 봐보세요. 코미코 오늘 저점 깼죠? 반도체 소부장. 제가 반도체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반도체 언제 사야 된다? 내년 1, 4분기에 사야 된다. 1, 4분기 후반 실적 발표 나오고 내년 그러니까 4, 4분기 실적까지가 안 좋은 것까지 확인해야 뭐예요? 저점이 나올 수가 있다고.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 3,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45% 이상이 어닝 쇼크가 나왔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죠? 거의 반이 어닝 쇼크. 그러면 4, 4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3, 4분기에 실적 안 좋게 나온 애들이 실적이 좋게 나올 자신이 있으면 그런 종목은 들고 계셔야 돼. 지수가 어떻든. 그런데 3, 4분기도 실적 쇼크야. 그런데 4, 4분기는 지금 상황에서 뭐 계절성이든 뭐든 그런 걸 감안해서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중국도 미국도 그죠? 미국 대선 앞두고 뭐예요? 캐펙스 투자 줄였고 그죠? 그게 다 4, 4분기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전력기기도 4, 4분기엔 줄었을 거라고. 제일 잘 나가는 수출 쪽에서. 그죠? 그러면 안 좋았었던 애는 반도체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 4, 4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자신하냐고. 그러니까 4, 4분기, 3,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부분에서 4, 4분기에 기대할 게 없다는 거고 통상적으로 4, 4분기는 비용을 막 처리해. 응? 막 1년 누적되어 있는 것 중에서 팍팍 까버려. 거기다 연말 상여금 주지. 그죠? 물론 이제 상여금 주는 거는 좀 배려를 하니까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확률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4,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1, 2월 그죠? 그때까지도 3, 4분기에 안 좋았었던 실적을 갖고 있는 쪽은 버벅될 거라고. 대부분의 섹터가.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 애들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애들 있죠. 그죠? AI 소프트웨어죠. 그제? 셀바스 AI, 뷰노, 루닛 얘네들 실적 엑스판이잖아. 그죠? 원래가 실적 별로인 애, 실적으로 보는 애들이 아니지. 그죠? AI 소프트웨어 작년 이맘때 강하게 그죠? 1월 달부터 상승 보였었던 애들. 그죠? 이 루닛, 뷰노. 그죠? 거기에 플리토. 시가총액도 작고 뭐 오늘은 이스 소프트. 그죠? 이런 애들이 반등한 거 아니에요. AI를 통해서 유전도 더 잘할 수 있고 하면서 이런 별의별 얘기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작은 애들. 먼저 떨어져서 먼저 박살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아니면 크게 움직이질 않아. 특히 거래소 대형주들은. 그죠? 거래소 대형주 중에 제대로 봐보세요. 삼성전자 이무스의 주가 바로 가는 흐름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건. 여기서 늘어져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63,000원 절대 못 넘는다고. 그죠? 이 가격은 못 넘고 여기서 박스권은 계속 지지고 볶고 하는 흐름으로 갈 거다. 많이 떨어졌다고 빨리 올라오는 게 아니다. 그런 흐름이야 다. 지금 PSK가 오늘 또 저점 냈잖아요. 그죠? 유진테크, 기가비스, STI 새로 저점 내고 그죠?
이오 테크닉스 이게 바로 갈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로 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반도체는 경기하고도 가장 밀접하니까 그래서 경기의 저점 부분이 2, 4분기 내년 2, 4분기나 3, 4분기나 돼야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식 가격은 그거에 이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내년 1, 4분기 정도가 저점이라 가격의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지금 아주 단순히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글로벌 매니저야. 그죠?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매력이 뭐가 있어? 도대체.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못한데 선진국인 미국보다도 GDP 성장률이 못한 나라에 글로벌 자금이 뭐하러 투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비관이지,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잘 나가는 TSMC, 잘 나가는 엔비디아, R&D 연구 개발하면서 뭐 밤새워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에 꽝꽝 묶여가지고 일하다 말고 퇴근해. 뭔 일이야? 그잖아. 일 더 하면 법으로 제재받는 나라. 그럼 뭔 일이 되겠냐고, 정부가.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서 반도체 칩스법 보조금 인텔도 지금 적게 받았죠, 그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그죠? 감액될 가능성 높고 지급받더라도 중국 다 레거시 반도체 따라오고 우리나라 반도체법은 그죠? 통과가 언제적입니까? 사실 제가 민망해. 그죠? 3, 4월 달인가 제가 우리나라도 반도체 대만, 미국, 일본, 중국 엄청난 돈으로 반도체 굴기를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봐주기야. 삼성전자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응? 정말 삼성전자가 한번 망해야 정신 차릴 거나? 삼성전자가 망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 박살나는 건 둘째 치고, 그죠? 미국이 우리나라 최한미군 왜 있습니까? 철수해버리지. 응? 미국이 대만 그렇게 이쁘다고 그거 해줘요. 그죠? TSMC라는 강력한 기업이 있고, 꼭 비단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은 진짜 저 세금이 아까워. 세금이. 지금 반도체법도 통과 안 돼. 예전에도 이야기한 그죠? 그 고준위법 그죠? 원전 관련해서 방사능폐기법 이런 거. 응? 여당은 그거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야당은 풍력법 이거 통과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네가 만든 거 통과하는 그런 거에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경쟁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이. 인구 박살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이거 그죠? 자, 여러분들 이상하잖아, 그죠? 화장품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사상 최대라는데 왜 주가는 박살이냐? 보세요. 올해만 해도 전년 대비 라면이 30% 증가하고 쌀 가공식품이 45% 증가하고 과자가 17% 증가했어. 수출은 다 증가했어. 그런데 실적은 박살이야. 왜? 내수가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죠? 내수가 받쳐주질 않으니까. 왜 내수가 받쳐주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은 그잖아. 인구 감소.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앞으로 암담해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미국은 다른 나라하고 싸워도 기본적으로 내수가 일부 받쳐주는데 우리나라는 내수가 받쳐주지 못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인구 감소율도 세계 최고야. 0.72. 2명을 낳아야 인구가 똔똔이라잖아요. 그죠? 둘이 남자 여자 결혼하니까
두 명. 그리고 사고 발생이나 뭔 걸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2.2명 정도가 나야 2.2명 정도를 나야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0.7이야.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아닌 0.7을 나는 나라야. 그럼 앞으로 갈수록 지금보다 더 암담하지 않겠습니까? 내수가? 그러니 수출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중국 기술력 다 따라와. 그래서 미국, 중국 2017년, 18년 관세전쟁 이후에 그래도 미국하고 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가 중국에 감소하는 걸 회복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새로 나타나서 또 관세 어떻게 한다니. 사면초가지, 사면초가. 환장하겠네. 그죠? 그게 지금 우리 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오겠지 하고 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제가 가장 하지 말라고 그러는 종목이 하섹타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화학, 그죠? 철강. 이거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중국 연관 산업인 가장 큰. 여러분들 이거 보신 적 있어요? 효성첨단. 51만 원짜리가 17만 원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죠? 51만 원이 17만 원. 롯데케미칼. 이거 연봉으로 보자. 일봉으로 보면. 4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45만 원 찍었던 때가 언제예요? 요때. 2011년. 요때도. 지금 6만 원이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하는 기준은 뭔데요, 도대체? 효성 TNC, 효성화학, 그죠? 47만 원짜리가 지금 28,000원 왔습니다. 3년 만에. 롯데케미칼, 그죠? 45만 원짜리가 66,000원 왔어요. 중간중간에 40만 원짜리가 30만 원, 20만 원짜리가 되면 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 장기 투자하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날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은. 그만큼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돌직구 할 때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그죠? 화학, 그 다음에 철강.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죠? 왜? 중국이 이런 중간재 수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게 쉽게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절대 못 돌아온다. 절대는 없지. 주식에 100%는 없어요. 그 정도로 강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면, 그죠? 해소를 하려면 나아지는 흐름이 보여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지. 이유가 다 있죠. 그죠? 아까 이야기 부분도 다 여러분들 보시면 돼. 하나하나. 수출 증가 이론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삼성전자, 이 멕시코 진출한 기업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려오고, 25% 관세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이 있는데 25%를 다 매기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게 아니어도 지금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죠? 미국이 멕시코나 캐나다 이거 견제하는 것도 다 중국의 우회 경로, 중국 수출의 우회 경로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타겟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중국에서 수출하는 그 앞부분에 중국에서 수출하는 어디 있어? 요거 제품. 요걸 좀 크게 보자. 그죠? 중국에서 품목별 이런 부분에서 그죠? 나름대로 이 우리나라가 대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에서 기회를 잡아야지. 그죠? 그래서 저는 큰 섹터라는 조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하나엔진 이런 쪽은
밀릴 때 잘 보셔 사서 근데 뭐예요? 뭐 변함없어 그거는. 이제 올라갈 때 사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 뭐 MRO 사업이든 뭐 그런 건 다 지난번에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부분 속에서 뭐예? 나머지 부분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수혜지와 폐해지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 뭐 이건데 참 균형 있게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 말은 그래도 그죠? 처음에 저 비트코인 이야기할 때도 이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이 확 몰리면 그죠? 그쪽을 두드려 패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이러는 게 돈 있는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특히 약세장에선. 응? 여러분들 오늘 저 모습 저 주시장 딱 보면 사실 방산도 휴전하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미 스텔스 전투기 이 F-35 비난하면서 뭐예요? 국방 예산을 줄이려고 왜 유인기를 만드냐? 드론이 미래인데 그러니까 무인 자율주행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지.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응. 그게 복합이 돼갖고 방산이 두드려 맞은 거 아니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그죠? 응. 근데 끝났다고 보진 않아. 다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휴전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틀 동안 급락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횡보해야지. 응? 그러면서 이제 4,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방산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이야기한 거고. 응? 지금 여기서 2차전지도, 뭐예요? 테슬라입니다. 트럼프가 뭡니까? IRA 보정을 폐지하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 좋으냐? 그죠? 그건 아니지. 그죠? 실제로 이제 민주당 출신이니까 그죠? 민주당 의원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름 연방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주 정부가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걸 예인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주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런데 뭐 민주당 우세 지역이니까 뭐 될 건데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화학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옛날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냐? 중국의 공급 과잉. 응? 중국의 공급 과잉.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돼서 노스폴트도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술력도 못 따라온 거고. 그죠? 그런 게 비단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태양광, 풍력 대부분의 산업이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망조가 되는 거예요.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 우리나라 국가별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어느 순간 지금 1월에서 9월까지인데 중국이 64.9%야. 우리나라가 20.9%. 그죠? CATL하고 LG엔솔하고 비슷한 게 엊그제야. 그런데 지금 뭐예요? BID도 올라와 있고, 그죠? 이제는 LG엔솔이 엄청난 격차로 벌어져 있죠. 이 14.2% 중에 하나였던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 폭스바겐이 21% 최대 주주고 골드만삭스가 19.2% 주주였었는데 다 회계 손실 처리해버렸어. 그건 뭐예요? 아웃했다는 거예요. 응? 이 BMW가 그죠? 폭스바겐이나 BMW 공급계약 규모가 77조 원인데 BMW가 지난번에 그 20조 정도 되는 거 삼성 SDI로 바꾸고 막 이게 결정타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이 꽝 됐을 건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사실 트럼프가 전기차 뭐 이렇게 배제하고 막 뭐 보조금 배제하고를 수밖에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런 점유율로 배터리 시장 점유율 이걸로 계속 놔둬서 지금의 현행대로 가게 되면 글로벌 서방 지역도 다 중국 배터리가 중국 전기차로 넘쳐날 거예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며. 중국 전기차. 응? 싼 맛에. 그죠? 지금 유럽은 함락당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은 그저 다른 산업보다 중무장대한 산업이고 엄청난 오랜 기간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조로면 그나마 테슬라 하나 버티고 있는데 GM이나 포드 이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안 되는데 그죠? 관세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버텨낼 거예요? 그거 트럼프가 한편으로는 잘하고 있는 거지. 혹자들은 야 트럼프가 머스크하고 친한데 머스크하고 뭐 1등 공신인데 전기차 봐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해요. 오히려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 쪽을 봐주겠지. 왜냐하면 이 보조금 없어도 테슬라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GM하고 포드가 없어서 그렇지. 그죠? 그럼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이제 자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짧게 할게요. 주요 고배당 관련주라고 하는 부분 되면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이 왜 그거 하냐면 지금 이 이야기야. 테슬라 수혜라고 했었던 테슬라 수혜라 트럼프 수혜라고 했었던 섹터 그죠? 그게 방산, 조선, 전력기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쪽이 휴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후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죠? 그리고 피해 섹터라고 했던 섹터는 뭐예요? 찔끔 반등을 해도 주 흐름을 세게 갈 수가 없다. 그러면 12월은 지수는 받쳐야 되겠고 그죠? 종합주가 지수를 2,450 이하로 빠뜨리지 않으려면 뭔가는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는 부분에 연말에는 뭡니까? 배당 이슈가 있으니까 그 배당과 관련된 부분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쪽에서 받쳐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KT 자사주 1조 원 매입, SK 스퀘어, LG 플러스, SKT 이쪽 라인이 강세를 보이고 그러면서 은행주, 그죠? 여행주 중에 유가 떨어지고 대한항공, 그죠? 하나투어 이쪽이 강세를 보이고, 그지? 그런데 기아는 배당률은 예당 배당 수익률은 좋지만, 그죠? 아까 그 멕시코 공장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으니까 빼고,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안 할 거면 이쪽을 안 할 거면 12월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응? 자, 조금 전에 보셨었던 종목들의 그 흐름들을 한번 보면, 그죠? 하나투어, 양호하죠, 그죠? 응? 이게 이제 대한항공하고 맞물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대한항공이 지금 뭐예요? 여기 꼭지점들, 꼭지점, 그죠? 요거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유가 약세의 배경 흐름에서, 그죠? 요거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인 거예요. 이 고점을. 이 차트는. 그죠? 왜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냐면 아까 LG U 플러스 딱 보세요. 이 통신주를 이렇게 끌고 올라왔어. 여기가 이거니까 뭐야 막히는 자리에 왔지. 그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내일 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사면 더 올라가도 버티기 힘들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섹터로 지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응? SK텔레콤 전고점 갭 돌파. 그죠? 이전 고점 갭 돌파. 갭. 딱 돼서 갭 메꾸고 딱 돌아나. 이건 뭡니까? 한 번 더 시세를 더 주겠다는 거잖아. KT. 마찬가지죠? 그게 아까 보여드린 그런 뉴스. 이걸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거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밸류업. 그죠? 밸류업 관련주들 속에서 추가 들어가는 종목들. 지난번에 밸류업에 포함 안 됐다가 그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종목.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죠? 그 다음 BNK. 이것도 이전 고점 돌파하려고 딱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보험. 삼성생명. 응? 이전 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삼성화재. 돌파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쪽으로 돌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수를 받쳐주려고. 그러면 이런 쪽이 12월을 커버하겠다는 거라고. 응? 근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거를 사기 위해서 이런 쪽을 팔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응? 이렇게 떨어진 쪽을 팔고 들어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시장은 많이 떨어져서 바로 돌아오지 않아요. 많이 떨어지면 그것이 옆으로 횡보해서 오랜 시간을 줘요. 가격 조정이 세면 기간 조정은 반드시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추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이게 기본 추세였잖아. 이렇게 가는 게. 그죠? 이렇게 N자로 가다가 딱 깨뜨리니까 아웃. 그 폭만큼, 이 폭만큼 한 번. 그래서 반등이 그 자리에서 한번 들어온 거고. 그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반등이 한번. 한 번 더. 요 정도까지는 더 내려와야 되네. 그죠? 이 정도까지 더 내려온다고 세게 반등하라는 보장도 없어. 아쉽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실적도 안 좋아할 거야. 당연히. 그죠? 그래서 주시장이 힘든 거예요. 패션을 그때마다 패션을 바꿔가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돌직구 타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사서 얘가 10% 더 올라간다 그래. 제대로 버티거나 제대로 흐름을 타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죠? 그리고 이런 유형의 종목들은 배당을 받는 종목들은 12월 라인 부분이 강세지만 12월 딱 끝나고 1월 배당락하면서는 다시 또 절벽으로 가잖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응? 이 12월 배당을 받는 주식들은 1월 3일부터 떨어지는 거야. 1월 2일부터. 응? 어떤 가격으로 종가에 마무리가 됐든 12월 폐장일 전에 가격이 마무리가 됐든 1월부터는 밑으로. 전형적이에요. 거의 예외 없이. 그러니까 지금 12월을 기대하고 12월에 깔딱깔딱 하려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10%니 15%니 그거 보고 지금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죠?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여기서 10%더 떨어지더라도 내년 1, 4분기 참고 또 참으면서 허벅지 퍽퍽 찌르면서 참을 거냐? 응? 저는 반도체 소부장의 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얘기했잖아요. 그죠? 1, 4분기 후반부다. 아직 저점 안 나왔다. 제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그죠? 그리고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거냐? 지금은 트럼프 수혜 섹터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타임. 트럼프 피해 섹터도 못 움직이는 타임. 그 틈새에서 고배당 그리고 방어적 성격의 비수출주.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반등하는 겁니다. 수출주가 아니잖아. 수출주가 움직이면 얘네는 꼬꾸라져요. 수출주가 아니니까 얘네가 반등하는 거예요. SM이니 YG니 JYP니 이런 게 반등하는 이유가 수출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죠? 수출주는 언제 사는 타이밍이다? 트럼프 취임 전후. 1월 20일 전후. 큰 맥락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비수출주이면서 경기를 방어하는 쪽이 커버를 한다는 거지. 그거 선택 잘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야. 섹터의 종목이 전부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섹터의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자사주를 매입을 코스닥에 조그만 기업이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하면 바뀔 수 있어. 그죠? 자사주가 매입이 들어오느냐. 또 코스피 200 정기 변경 KRS 300 정기 변경 이걸 통해서 정기 변경 리밸런싱 하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나는 지금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의 실적이나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밀려도 버티는 것이 나은 종목이다라고 보면 이악 물고 버텨라. 그죠? 그런데 기대는 12월에 빠르게 돌아 나올 걸 기대하지 말아라. 그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을 지금 시장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식료도 아까 봤잖아요.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내수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음식료에 기업들이 다 박살이잖아. 수출은 좋은데도.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겠냐고요. 그죠? 차트 좋은 걸로 보면 차트로 접근하면 차트로 끝내야 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저점 만들고 쌍바닥 만들고 돌잖아. 그죠? 로봇주 중에서는 차트 잘 만들어놨잖아. 응? 근데 저는 로봇주는 안 해요. 우리나라 로봇주는. 응?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은 전조가 뭐였어요? 루닛. 응? 요렇게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만들어서. 그런데 얘가 확 치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아. 여기 매물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죠? 이 구역이 매물 부담 구역이잖아요. 근데 수급이 좋으니까 한번 땡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수급 흐름으로 움직이는 거지. 실적을 보면 얘네들은 다 뭐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쪽이에요. 오늘 얘가 이스소프트도 그렇고 옛날에 제가 여기서 잠깐 매매한 적이 있는데 회원님들 모시고, 그 다음에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나마 흑자 나고 뭐 하면서 괜찮은 기업인데 그 다음에 뭐에 박살이 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원위치 왔으니까 뭐 AI가 죽지 않는 테마니 한번 번쩍 하다가 뭐 요 정도 들어가면 막히겠지. 그죠? 시가총액 작은 쪽 애들을. 이런 건 초보들 하시면 안 돼. 응? 그 변동성에 못 그거 한다고. 그러면 선택. 그죠? 조선주의 중에 HD 현대중공업 요 라인이 들어오는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요 가격 라인 부분에 매수할 거냐. 그죠? 하나오션. 그죠? 요 이전 고점 라인 요 라인 부분에서 매수. 기다리는 매수를 할 거냐. 그죠? 전력기기. 효성중공업이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차익 실현했다고. 그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전 고점 라인에서. 근데 효성그룹치에 재무구조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더 내려온 거야. 그죠? 왜? 효성화학이니 효성 TNC니 그죠? 효성 첨단소재니 이렇게 뭔가 이상하잖아. 그룹주가. 그죠? 이 재무구조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다. 그죠? 오히려 HD현대일렉 여기 이 라인을 어떻게 이격을 잘 조절하는 라인을 기다릴 거냐. 전력기기는 수혜받을 수 있는 쪽이야. 중국을 압박을 하게 되면 그죠? 이 산일전기도 올라갈 때 사면 안 되고. 근데 저는 신규 관련 종목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죠? 요 라인이 깨지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건 마지노선입니다. 이 선은. 응? 이게 신규 전력기기 쪽 라인인 거고. 그래서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문제지. 그죠? 전반적으로 내가 업종과 종목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노려서 할 거냐. 여러분들 중에는 배당. 그래도 5% 10% 먹고 배당 그 타이밍에 때리고 나오겠다. 그러면 저는 뱅크. 그죠? BNK나 이런 건 해볼만 하다고 보는 구역이라고. 이거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통신주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사면 저도 자신 없는 구간이야. 응? 여기서 조정을 어떻게 잘 보여주고 그죠? 이번 주 여기까지 땡겼으니까 주 후반에 눌려주고 다음 주 초까지 눌러주고 N자형 만들어서 다시 튀느냐. 그걸 대응을 하는 영역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죠? 왜? 낙폭과대의 반등 찔끔 반등 이틀 하면 막 저점 나왔다 그러는데 저점이 아니다. 그죠? 여기서 이 아이센스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늘 딱 떨어졌죠. 그죠? 이탈 거래량 증가. 그럼 이거 더 내려가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떨어져서 횡보한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떨어져서 이평선 다 돌아 나왔어. 그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져서 이평선 돌아 나왔어도 기술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기업이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실적 없으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응? 그죠? 그러니까 내 기업의 실적 부분을 명확히 보고 기술적 부분을 참고해야 되는 거지. 기술적으로 봤으면 기술적으로 깨지면 무조건 매도인 거예요. 응? 뒤늦게 가서 공부하지 말고 공부 안 하고 기술적으로 좋다고 해서 샀는데 깨졌어. 그럼 그제 가서 공부를 해. 응? 여기서 들어오던 박스가 깨졌어. 그죠? 그것도 갭으로 깼어. 매도 자동. 공부한 주식,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들어간 주식은 깨져도 버틸 수 있어야 돼. 왜?
그만큼 공부해서 들어갔으니까. 그죠? 정말 펀더멘털에 이상한 징후가 있지 않는 한 수급은 우리 힘, 개인의 힘보다 외국인 기관의 집중력이 더 크잖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는 그냥 남 얘기 듣고 휙 한 다음에 떨어지면 그제서야 공부하면 그건 이미 늦은 거지. 그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때기를 보니까 이런 보험, 그죠? 보험, 은행, 통신, 그리고 엔터 일부, 그리고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요 몇 개 가지고 끌면서 저기 저 변두리에 있는 시가총액 1,000억짜리들 테마로 움직이는 그 정도로 12호를 준비를 하고 있구나. 기관 외인 놈들이. 그러면 다른 섹터들은 크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게 지금 판때기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나 어떤 부분 이거잖아요. 막 빨리 반등하기를 기대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을 지금 들어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타이밍 움직임이 아니니까. 응? 이해되셨습니까? 다 맞지는 않아. 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참고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곤조를 세워서 해라. 주식은 남말보다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판단이 섰을 때 베팅을 거는 거예요. 응? TV에 날라리들 나와서 뭔 종목 좋다는데 그거 다 맞으면 빌딩 샀지. 진짜로. 허황된 수익률 막 수익 엄청 났습니다. 그런 말은 현혹당하지 좀 말고 시장이 어려우면 대부분 어려워요. 그 어려울 때 내가 생존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변화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부를 지금 이 어려운 장에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운빨로 한번 반등했어. 그죠? 쭉쭉 떨어지다가 자사주명이 판단해서 7, 8% 올라가. 거기가 난 주식 잘해. 이건 개떡이에요. 응? 가장 시장이 어려울 때 사기꾼이 득세하는 겁니다. 그죠? 주식으로 손해봤지 선물 옵션으로 하루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먹여줄 수 있어. 그런 거에 속으면서 주식시장은 헌혈을 받는 거지. 거기에 제발 속지 마세요. 아까 특히 미인계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죠? 그것도 인터넷 미인계에 넘어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남자 망신 좀 시키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